백화점 한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며느리가 내 사람들 가게에서 앞에서 당장 나가. 따기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시어머니가 이 백화점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란 것을요. 서지연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백화점으로 향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아, 일찍 일어났구나. 시어머니 김복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복임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은 그 짧은 대화에서도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을 느낍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늘 같은 말만 반복해왔기 때문이죠. 지연은 작은 방으로 돌아가 천천히 유니폼을 꺼냅니다. 백화점 로고가 붙은 단정한 재킷과 치마입니다. 다림질이 잘 되어 있지만 입는 순간 마음은 다시 구겨집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서자 어젯밤 점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무표정한 눈, 차가운 목소리, 사람을 깔아뭉개는 듯한 시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연의 손이 순간 떨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자신에게 작은 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복임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반찬은 소박하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쌀밥에서 김이 오릅니다. 평범한 아침인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복임은 며느리의 손을 한번 힐끗 봅니다. 지연의 손등에는 희미한 멍이 남아 있습니다. 지연은 급히 소매를 내려 그것을 가립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내 손님이 좀 많아요. 지연의 대답은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복임은 더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이전보다 오래 머뭅니다. 아침을 마친 뒤 지연은 서둘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섭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복임은 가만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빛이 지연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복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다물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연은 지하철 안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매장 생각뿐입니다. 오늘도 어떤 지시가 떨어질지, 어떤 말이 날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안이 하루의 시작부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 앞에 도착한 지연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바닥이 익숙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연의 하루는 다시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불이 켜지고 지연은 누구보다 먼저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옷걸이를 맞추고 바닥에 남은 먼지를 닦아냅니다. 다른 직원들은 천천히 들어와도 아무 말이 없지만 지연은 늘 가장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김수연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지만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지연은 그런 시선조차 모른 채 오늘도 묵묵히 진열대 앞에 서 있습니다. 김복임은 오전 내내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더 줄어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복임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달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선물이라고 적어둔 메모도 보입니다. 그는 잠시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외투를 꺼냅니다. 오래된 외투였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습니다. 복임은 지갑을 챙겨 천천히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소박한 차림의 평범한 노인이 비칩니다. 그 모습은 어디까지나 조용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맑은 햇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임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길을 건너는 동안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조금 더 예리해 보일 뿐입니다. 백화점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손을 맞잡은 노부부, 쇼핑백을 든 직장인들이 오고 갑니다. 복임은 그 사이에 섞여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섭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바닥과 높은 천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지만 누구나 편한 공간은 아닙니다. 복임은 천천히 층별 안내도를 바라봅니다. 아이 용품이 있는 층에 손끝으로 가볍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의류 매장 쪽으로 향합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층이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복임의 걸음은 느리지만 망설임은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임은 아래층을 내려다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얼굴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며느리도 저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복임의 가슴 한켠을 조용히 눌러옵니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이 한 박자 정도 짧아집니다. 매장이 보이는 층에 도착하자 소란스러운 음악과 안내 방송 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복임은 사람들의 흐름을 피하듯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모델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조명이 눈을 조금 어지럽게 만듭니다. 복임은 고개를 숙인 채 매장 안을 둘러봅니다. 그러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지연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임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지연의 어깨는 유난히 굳어 보입니다. 지연은 손님의 요구에 급히 응대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힙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습니다. 복임은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지연의 손등이 잠깐 조명에 비칩니다. 어제보다도 더 선명해진 멍자국이 드러납니다. 복임의 시선이 그 부분에 멈춥니다. 그의 눈가가 아주 잠깐 떨립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시선을 거둡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듯 시선을 다른 진열대로 옮깁니다. 복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돕니다. 손님처럼 옷을 만져보고 가격표를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표정을 훑어봅니다. 누군가는 긴장된 얼굴로 점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입니다. 매장의 공기가 묘하게 눌려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복임은 그 분위기를 몸으로 기억하듯 천천히 호흡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평범한 쇼핑처럼 시작된 오늘이 곧 이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매장 안은 사람들로 빠르게 채워집니다. 주말을 앞둔 시간대라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열대 위의 옷들이 연신 손에 들렸다가 내려놓아집니다. 서지연은 쉴 틈 없이 이동하며 손님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웃음을 걸고 사이즈를 찾고 계산대로 안내합니다. 표정은 늘 같은 미소지만 눈동자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 미묘한 떨림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척 지나칩니다. 한미영 점장은 매장 입구 쪽에 서서 직원들을 내려다봅니다. 두 팔을 가볍게 끼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조금씩 얼어붙습니다. 직원들은 점장의 발소리만 들어도 몸부터 굳어버립니다. 서지연도 멀리서 그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점장은 진열 상태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옷걸이 간격이 조금 어긋난 것, 색상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가격표의 각도가 조금 틀어진 것까지 모두 지적 대상이 됩니다. 그 말들이 매장 안에 날카롭게 흩어집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손을 움직입니다. 서지연 역시 허리를 굽힌 채 진열대를 다시 맞춥니다. 손님 한 명이 서지연을 불러 재킷을 입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지연은 급히 다가가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탈의실로 안내하며 사이즈를 맞추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해 줍니다. 손님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연도 잠시 숨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짧은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점장의 시선이 바로 그 장면에 꽂힙니다. 한미영은 지연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시선입니다. 지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기척에 등을 조금 더 굽힙니다. 손님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테이프를 꺼내며 괜히 동작이 어색해집니다. 손님이 탈의실에서 나오는 사이 점장은 조용히 지연 곁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발소리는 크지 않지만 지연에게는 크게 울립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옷을 정리합니다. 점장은 지연의 손짓 하나하나를 내려다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탈의가 끝난 손님이 거울 앞에 서자 지연은 다시 미소를 띠고 피드백을 합니다. 어깨선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건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듯합니다. 그때 점장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지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점장은 매장 중앙을 향해 지연을 부릅니다. 지연의 몸이 순간 굳어버립니다. 매장 안의 여러 시선이 동시에 지연 쪽으로 쏠립니다.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립니다. 지연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점장 쪽으로 몇 발짝 걸음을 옮깁니다. 그 짧은 거리조차도 끝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한미영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에는 평가와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매장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지연은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멀리 진열대 뒤편에서 김복임은 이 장면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점장과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충분히 날카롭습니다. 복임의 시선이 점장에게로 옮겨집니다. 그 눈빛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집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긴장은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점장은 매장 한가운데에 서서 서지연을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계산대 앞, 진열대 사이, 통로 곳곳에서 시선이 동시에 쏠립니다. 지연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숨이 가빠집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식은땀이 차 있습니다. 점장은 지연이 아침에 정리했던 진열대를 가리키며 문제를 지적합니다. 옷걸이 간격이 맞지 않는다며 색상 배열이 엉망이라며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 몰아붙입니다. 지연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리하겠다고 몸을 숙입니다. 매장 안에 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고객들은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다가 점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서 지켜보게 됩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걸이를 다시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옷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매장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점장의 얼굴에 순간 미간이 깊게 패입니다. 지연은 얼어붙은 채 바닥에 옷을 주우려 몸을 굽힙니다. 그 순간 점장의 손이 공중으로 치켜 올라갑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온 손이 지연의 뺨을 스칩니다. 둔탁한 소리가 매장 전체에 퍼집니다. 주변의 소음이 한순간에 끊긴 듯 고요해집니다. 지연의 머리가 옆으로 크게 휘청이며 몸이 주춤거립니다. 순간 숨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의 눈앞이 잠시 하얘집니다. 귀가 울리고 얼굴에는 뜨거운 통증이 퍼집니다. 그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만 초점이 쉽게 맞지 않습니다. 입술이 떨리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매장 안의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합니다. 몇몇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켭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다 다시 멈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 장면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도 쉽게 개입하지 못합니다. 점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연에게 다시 옷을 정리하라고 손짓합니다. 지연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굴은 벌써 붉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지만 끝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진열대 앞으로 돌아갑니다. 지연의 등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꽂힙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꽂힙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뺨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따라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김복임은 한치의 놓침도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장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복임의 눈빛이 확 바뀝니다. 조용하던 눈에 처음으로 선명한 분노가 지나갑니다. 손주 생일 선물보다 먼저 보게 된 이 광경이 그의 가슴을 깊게 찌릅니다. 복임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립니다. 매장은 다시 소란스러움을 되찾는 듯 보이지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연의 붉어진 뺨은 조명 아래에서 오래 남습니다. 점장의 발걸음 소리는 더욱 당당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조용한 파문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지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진열대 앞에 다시 섭니다. 손에 든 옷걸이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립니다. 방금 전의 충격이 온몸에 남아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매장 안은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과 음악 소리로 채워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공간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지연의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손님 한 명을 더 응대합니다.
뺨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말할 때마다 그대로 전해집니다.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손님은 그의 표정이 어색한 것을 느끼지만 깊이 묻지는 않습니다. 물건만 고르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려 애씁니다. 점장은 매장 반대편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방금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얼굴입니다. 지연은 점장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마다 몸이 잠시 굳습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심장은 아직도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시 뒤 지연은 재고 확인을 핑계로 탈의실 쪽으로 몸을 옮깁니다. 매장 뒤편으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탈의실의 작은 거울 앞에 서자 그의 얼굴이 그대로 비칩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이 선명합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누르자 다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제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곧이어 두 방울이 튀어오릅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를 삼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집니다. 김수연이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지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숨을 고릅니다. 문을 열자 수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입니다. 수연의 시선은 지연의 뺨에 머뭅니다. 그 자국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합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넵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의 상황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수연의 손이 잠시 지연의 어깨 위에 얹힙니다. 그 작은 손길에 지연은 또다시 눈물이 차오릅니다. 매장 밖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탈의실 안의 이 작은 공간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다리가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잠시 뒤 수연은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거울을 다시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없이 참고 견뎌온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화장을 고칩니다. 그 시각 매장 바깥 통로에서 김복임은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탈의실로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울음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나오는 지연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복임의 가슴이 조용히 갈라지는 듯한 통증으로 내려앉습니다. 그 통증은 곧 되돌릴 수 없는 결심으로 천천히 변해갑니다. 김복임은 매장 통로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멈춰 서 있습니다. 며느리가 탈의실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금세라도 다시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다시 계산대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모습이 복임의 가슴을 깊게 때립니다. 복임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 근처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연이 다시 손님들과 마주하는 동안 복임은 서서히 몸을 돌립니다. 손주 선물을 사러 온 목적은 이미 잊혀졌습니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더 느립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복임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리다가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복임은 속으로 어떤 계산을 이어갑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복임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섭니다. 차량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신호등 소리,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만큼 마음 한가운데에 다른 것만 가득해집니다. 방금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 재생됩니다. 지연의 움츠러든 어깨, 떨리는 손, 붉게 달아오른 뺨, 그 장면들이 복임의 가슴을 옥죄듯 파고듭니다. 복임은 천천히 길을 걸으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한때 자신도 누군가의 아래에서 억압받으며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오늘의 지연 모습과 겹쳐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복임은 예전처럼 무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왔을 뿐, 그 뒤에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임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오랜만에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명함철, 오래된 수첩, 구형 휴대전화가 담겨 있습니다. 먼지가 얇게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복임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불안보다는 오래된 결심의 흔들림에 가까웠습니다. 복임은 명함철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몇몇 이름은 이미 세상에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름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중 몇 장을 조용히 꺼내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휴대전화 전원을 켭니다. 화면이 느리게 켜지자 복임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다시 꺼낼 때가 됐네. 그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습니다. 복임은 첫 번째 번호를 눌러봅니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눈빛이 차갑게 바뀝니다. 오랜만이에요. 내가 좀 부탁할 게 있어요.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상대는 복임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잠시 굳어졌다가 정중하게 바뀝니다. 복임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연락을 이어갑니다. 목소리는 늘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연락을 모두 마친 뒤 복임은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깊은 호흡이 천천히 이어집니다. 지연의 얼굴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얼굴은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복임의 안에서 단단하게 굳습니다. 잠시 뒤 복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오후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복임은 햇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내 며느리를 건드렸으니 이제 내가 나설 때지.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 무겁고 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돌아가는 하나의 작은 톱니가 백화점 전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임은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서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오래전 인연이 닿아 있던 한 사무실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는 곳입니다. 복임은 안내 없이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접수대 직원은 그를 보는 순간 표정을 단번에 바꿉니다. 오래전 이름이 아직도 이곳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 복임은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됩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사람은 예전보다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은 짧은 안부를 나눈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임은 전날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을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상대는 점점 심각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사이 한미영 점장에 대한 자료가 하나둘 복임에게 전달됩니다. 과거 인사 기록, 수차례 접수되었던 민원, 내부 감사 중 묵살된 폭력 신고, 이상하게도 사라졌던 보고서들까지 모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복임은 그 서류들을 작은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종이들이 쌓일수록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집니다. 분노는 이미 예리한 계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편 김수연은 매장에서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서지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냅니다.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서 수연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연신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그 앞에 조용히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복임입니다. 수연은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복임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수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다가 점점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쏟아냅니다. 직원들에게 가해진 폭언, 공개적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서지연이 당했던 폭력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떨리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온 분노와 억울함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복임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조용히 선택권을 남깁니다. 지금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누구도 책임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수연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는 눈을 감고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오래된 녹음 파일들을 복임에게 전달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녹음된 점장의 폭언, 매장 뒤편에서 벌어진 협박성 지시, 실적을 조작하라는 압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복임은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내용과 시간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아주 정확합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직원이 비밀스럽게 연락을 해옵니다. CCTV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구역의 원본 영상이 외부 서버에 백업돼 있다는 정보입니다. 복임은 그 영상 또한 확보합니다. 화면 속에는 매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폭언과 폭행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복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자료는 점점 넘쳐납니다. 폭행, 갑질, 실적 조작, 거래 압박, 금전 의혹까지 연결되며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복임은 이 조각들을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나갑니다. 한미영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백화점 내부의 썩은 고리가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진 밤, 복임은 혼자 조용히 불을 밝힌 서재에 앉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태블릿 화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씩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오류가 없는지, 시간대가 어긋나지 않는지, 빠진 고리는 없는지 끝까지 점검합니다. 이 일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임은 천천히 달력을 펼칩니다. 백화점 최대 VIP 행사가 표시된 날짜에 붉은 원이 그려집니다. 그의 손끝이 그 날짜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낼 그날뿐이었습니다. 백화점은
VIP 초청 행사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매장 곳곳에 고급 장식이 하나둘 설치되고 붉은 카펫이 통로를 따라 길게 깔립니다. 안내 요원들이 동선을 점검하며 분주히 오갑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본사 지침이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 같은 분위기지만 내부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미영 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매장을 지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지시는 훨씬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호통이 쏟아집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서지연 역시 아침부터 쉬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며칠 전의 사건 이후 지연의 눈빛은 더 흐릿해졌지만 몸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행사 하루 전날 지연은 진열을 점검하며 매장 가장 안쪽까지 정리합니다. 손목과 어깨는 이미 뻐근하지만 쉬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점장은 계속해서 지연을 호출하며 사소한 지시를 반복합니다. 지연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모습은 주변 직원들에게도 무거운 침묵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날 밤 김복임의 집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가 다시 한번 펼쳐져 있습니다. 복임은 문서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점장의 폭행 기록, 직원들의 진술서, 조작된 실적 그래프, 은밀한 자금 흐름까지 모두 한 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합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합니다. 복임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몇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짧고 명확한 일정 안내입니다. 상대편에서는 곧바로 확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외부 감사팀, 언론, 그리고 백화점 내부 협조자들까지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향해 움직일 준비를 마칩니다. 복임은 그 반응들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립니다. 그 시각 김수연은 집에서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몇 번이고 화면을 켰다 끗합니다. 자신이 전달한 자료들이 정말로 사용될지, 혹시 일이 더 커지지는 않을지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무서움과 기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입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무릎 위에 손을 얹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진석 감사팀장은 같은 시간 사무실에서 마지막 출동 계획을 점검합니다. 행사장 구조도와 인원 배치, 이동 동선이 빼곡히 표시된 도면이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팀원들과 짧은 회의를 마친 뒤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다시 훑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지연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점장이 적어준 다음날 근무 지시 메모가 쥐어져 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업무 목록을 바라보고 있자니 숨이 막혀옵니다. 눈을 감으면 매장, 점장의 얼굴, 사람들의 시선이 뒤섞여 떠오릅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이미 바로 뒤에 다가와 있습니다. 행사 전날 밤이 깊어갈수록 백화점은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모여 있습니다.
김복임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되냅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요. 행사 당일 아침, 백화점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안내 요원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붉은 카펫 위로 VIP들의 차량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조명과 꽃 장식이 눈부시게 번뜩입니다. 백화점은 오늘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처럼 완벽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서지연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합니다. 유니폼을 입는 손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이미 점장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시를 받아 적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동시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김복임은 행사 시작을 1시간 앞두고 백화점에 들어섭니다. 검소한 옷차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복임은 자연스럽게 행사장이 바라보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아무도 그 노인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매장 중앙에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춥니다. 본사 임원들과 주요 VIP들이 앞자리에 자리합니다. 한미영 점장은 그들 뒤편에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 있습니다. 오늘 이후 자신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습니다. 서지연 역시 계산대 근처에서 굳어 있습니다. 사회자의 인사가 끝나고 대형 스크린에 홍보 영상이 나올 차례가 됩니다.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고 화면이 켜집니다. 모두가 익숙한 홍보 영상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조명이 환한 매장에서 한미영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영상입니다. 이어서 뺨을 때리는 순간이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관객석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폭언이 담긴 녹음과 함께 실적 조작 자료가 숫자로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수년간 반복된 금전 거래 내역이 그래프로 이어집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집니다. 한미영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집니다. 그는 갑자기 스크린을 향해 몇 발짝 나갑니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고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양쪽 출입구로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진석 감사팀장을 선두로 한 감사 인력과 수사 인력입니다. 그들은 곧장 한미영에게 다가갑니다. 점장은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서지연은 그 장면을 계산대 뒤에서 멍하니 바라봅니다. 화면 속의 영상이 현실과 겹쳐 보입니다. 다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시 벽에 기대섭니다. 주위의 소음이 멀어지고 귀가 울립니다. 수없이 반복되던 공포의 얼굴이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지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올라옵니다. 한미영은 끝까지 상황을 부정하며 소리를 높이려 하지만 감사 인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팔이 붙잡히고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동안 무너지지 않던 그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뒤덮입니다. 직원들 중 몇 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김복임은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봅니다.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래 바라볼 뿐입니다. 스크린 속 영상이 멈추고 행사장의 조명이 다시 밝아지지만 이 백화점의 시간은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이 정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쓰러진 의자와 흐트러진 장식들, 여기저기 남은 발자국들이 방금 일어난 소동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흩어지고 일부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방금까지 당당하던 점장은 더 이상 이곳의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 인력의 손에 이끌려 사라진 자리는 묘하게 텅 비어 보입니다. 백화점은 그날 바로 전면 감사에 들어갑니다. 임원 여러 명이 긴급 소집되고 각 부서의 컴퓨터와 자료들이 순차적으로 봉인됩니다. 본사 건물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그동안 덮여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감사 공지문이 연달아 올라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흐릅니다. 서지연은 모든 소동이 끝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뺨의 부기와 멍을 살피며 진정과 안정을 권합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매장의 조명과는 전혀 다른 흐린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차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버텨왔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김수영과 몇몇 직원들은 보호 조치를 받으며 별도의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점장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리에 앉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빛이 눈동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을 버티게 합니다. 며칠 후 백화점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폭행, 갑질, 실적 조작, 내부 비리 제목마다 충격적인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놀랍니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복임입니다. 누구도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움직인 사람이 그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복임은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로 남아 있습니다. 서지연은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칠 뒤 퇴원한 지연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반깁니다. 부엌에서는 복임이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입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러봅니다. 저녁 식탁에는 말수가 적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쥔 손이 몇 번이나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그날. 지연은 그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복임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입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뒤 복임은 한동안 빈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오래된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체크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복임은 그 수첩을 조용히 서랍 가장 안쪽에 넣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그날 밤 백화점은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돌아가던 오래된 구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를 보듬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조용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김복임은 다시 평범한 하루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며느리의 출근을 배웅하고 손주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며느리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점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시어머니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